이 나머지 비어있는 부분을 마당으로 쓰면서 마당 활용성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공장이지 않겠냐라고 이 그림만 보면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이 건물 있죠. 이 건물에는 심각한 하자가 하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공장 투자의 진심인 남자 셔령입니다. 요즘에 겨울답지 않게 낮에 날씨가 상당히 따뜻합니다. 갑자기 좀 추웠다가 요 며칠 동안 계속 좀 포근한 것 같아가지고 낮에 뭐 공장이나 토지나 이런 부동산 임장을 하기에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독감이나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를 또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물건 어떤 분석이나 설명에 앞서서 이제 오늘 같이 살펴볼 물건이 지난번 영상처럼 이 화성시 마도면에 위치한 물건이거든요. 근데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처음에 경매 정보지를 좀 봤을 때도 약간 조금 느낌이 싸하긴 했는데 현장에 이제 방문해서 공장도 살펴보고 또 안에 계시는 이 유치권자 분이랑도 조금 얘기를 나눠봤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투자자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제 지인이 만약에 이런 물건들을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말리고 싶은 물건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저와 함께 같이 영상 보면서 현장 임장도 하고 분석도 해보고 많은 물건들을 봤지만 오늘 물건은 이 본 영상에 앞서서 투자자는 웬만하면 조금 이제 입찰을 좀 안 하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경매 정보지 보시고 현장 영상 보시면서 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공장들이 투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물건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0 타경 75844번이고요. 소재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성시 마도면 금당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물건 종별은 공장이고 토지 면적이 783평 그리고 건물이 15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물건 최초 감정가는 9억 6,900 그래서 한 9억 7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 사건 번호를 보시면 알겠지만 2020 타경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최초로 이제 이 물건이 나온 지는 꽤 됐었다. 그래서 이제 매각 기일 이력을 보시면은 21년 10월에 첫 번째 이게 있었고, 변경이 한번 돼서 11월 달로 갔다가 다시 이제 사건이 들어갔죠. 그러다가 23년 12월 13일 이때 신건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1차 신건 기준으로 이 공장의 평당 가격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9억 7천 나누기 대지면적 560평. 자, 지금 평당가가 170만원입니다. 170만원. 자, 신건에 150평 정도 되는 공장 건물이 앉아있는 물건인데, 지금 화성시 마도면 금당리에서 지금 170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이 평당 가격 숫자만 봐서는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이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마도면 자체가 송산 그린시티 개발이라는 어떤 그런 도시 개발 계획, 그리고 마도 IC와 화성 IC가 개통을 하면서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가 이제 쭉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고, 또 화성시청 역이 이제 또 개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종 뭐 교통 호재나 이 개발 계획 이런 것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에 이 마도면의 이 토지값이 많이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공장의 가격은 토지의 값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값이 오르게 되면 공장 가격이 어쩔 수 없이 또 그만큼 올라가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마도면이라는 동네 자체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공장이 앉아있는 토지가 지금 평당가가 170만원이다. 이거는 거짓말 조금 더 보태면 그냥 땅값이에요, 땅값.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렴한 신건 가격을 좋아할 게 아니라 일단은 이게 왜 저렴한지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실수를 하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은 감정 시점이 언젠지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좀 1차적인 답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가격 감정 시점이 2020년 12월입니다. 자, 그럼 지금이 2023년 12월이니까 정확히 3년 전에 이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감정평가 금액 자체가 이미 과거 3년 전의 시세를 바탕으로 지금 물건의 가격을 책정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23년 12월 현재와는 많은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제 감정평가가 3년 전 거니까 가격이 저렴한 건 알겠다. 그러면은 이 마도면 금당리에서 요즘 나오는 시세가 있을 건데 그러면 이거 신건에 들어가도 괜찮은 거 아니냐, 왜냐면 신건 가격의 평당 가격 자체가 너무 저렴하니까. 자,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또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저렴해 보이지만 이 물건이 갖고 있는 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점들을 다 커버하고 나서도 이 가격에 들어가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신권에 들어가셔도 되는 건데, 간편 금액은 어차피 3년 전 거니까 의미가 없다. 그러면은 나는 철저하게 이 동네에 이 위치에 이 입지 이런 형태 또 조사해보고 나니까 이런 단점들, 요런 단점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가격이 반영된 진정한 이 공장의 가치를 잘 판단을 하신 다음에 그래도 내가 평당 170만원 이상으로 입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들어가시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은 유찰을 기다리시는 건데, 근데 뭐 실사용자 분들께서 이 물건을 보시고 내 업종, 내 어떤 사업의 여건, 나는 이 정도의 스펙, 이 정도의 환경의 공장 물건이면은 내 사업을 운영하고 키워나가는 데는 크게 지장 없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시고요. 저같이 이제 투자자, 이제 완전히 실수요자가 아니라 투자자의 입장으로 공장 투자를 하시려고 이 경매를 보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지인이 이걸 한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야 이거는 조금 하지 마라, 이게 가격을 아무리 싸게 잡는다고 해도 그냥 하지 말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경매로 나와 있는 물건인데 제가 너무 이제 또 뭐 안 좋게 얘기하면은 이게 누군가한테는 또 이제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뭐 물건을 일부러 이제 뭐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이러려고 이제 이런 유튜브, 이런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공장을 실제 이제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저같이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 공장과 토지 투자 목적으로 물건들을 바라보고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공장들이 있잖아요. 정말 좋은 공장도 있고 그냥 뭐 평이한 공장도 있을 거고, 진짜 실사용자든 투자자든 굳이 이 가격에 이 돈을 주고 이런 위치에 이런 스펙에 이런 공장을 들어가야 되지 말아야 될 그런 안 좋은 공장들도 분명히 세상에는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차피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실사용을 하든 투자를 하든 공부도 하면서 보다 좋은 물건, 같은 돈을 주더라도 뭐 하나라도 이제 장점이 있는 물건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리스크가 생길 것 같은 물건들, 이런 거는 또 피해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진행 중인 경매 물건이기는 하지만 단점이 좀 있으면 그거를 빼놓고 이제 뭐 이 물건 그래도 또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으니까 뭐 들어가셔도 될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뭐 요렇게는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은 제가 이 공장을 너무 이렇게 뭐 속된 말로 깐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에는 이런 공장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많이 보고 많이 공부해서 좋은 공장, 토지, 부동산을 취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 하에 오늘 영상의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말이 너무 길었죠? 근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이번 물건은 뭐 세세한 뭐 권리 분석은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물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뭐 들어가지 않아야 될 물건으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이제 건물과 토지의 어떤 스펙 요 정도 확인하고, 현장에서 우리가 왜 이런 물건들을 좀 걸러야 되는지 현장 인정 영상을 같이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공장 용지 512평, 그리고 도로가 대략적으로 한 47평, 48평. 자, 그러면 도로 지분율은 10% 미만이니까 도로 지분율이 단점인 물건은 아니에요. 그리고 건물은 요렇게 하나가 있는데 요게 이제 150평이 조금 안 됩니다. 사용 승인은 2015년 9월이니까 지금 한 8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고, 밑에 제시외 건물이라고 해가지고 기계실 해서 이제 한 3.4평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사항에 여기에 이제 본분이 좀 있어서 이 법원의 현장 조사관이 이제 요 임야 쪽 부분에 이제 육안으로 분묘를 조금 찾아보려고 했는데 발견은 못했다. 근데 이제 잡목과 숲을 이런 거에 가려가지고 이제 봉분이 좀 무너지고 하면은 높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입찰을 고려 중인 사람이 알아서 잘 조사를 해라. 평장, 수목장 이런 거 감안해서 분묘 등이 있는지 없는지는 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주셨죠. 자, 임차인 현황은 여기 김땡땡이라는 분은 어차피 대항력이 없으신 분입니다. 자, 신경 쓰실 거 없고, 이 밑에 한전 요거는 여기 위로 이제 송전선이 이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임차권 설정을 한전에서 이제 해놓은 거죠. 자, 요거는 99년도에 지금으로부터 약 24년 전에 설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말소 기준 등기보다는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송전선이 지나가는 부분은 감안하고 가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주의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이제 유치권 신고가 있다. 근데 하지만 유치권 부존재 확인 판결 요게 이제 채권자 측에서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유치권이 부존재한다. 요거를 이제 판결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입찰자 입장에서 고려할 거는 특이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고 갈까요?
일단은 제가 뭐 경매정보지 사진은 어차피 현장 영상 다 찍어 오니까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보는데 요거는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노란색 2차선 도로에서 이렇게 이면도로를 타고 이 물건지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2차선 국도에서 이 본부지까지의 거리는 그렇게 뭐 길지 않습니다. 뭐 한 차로 한 30초 뭐 요 정도면 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이제 지장이 없고, 자, 이렇게 평면인 도면만 보게 되면 이 공장이 나름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 왜냐면 여기 2차선 국도에서 이렇게 와서 한번 꺾어서 이렇게 들어와서 본부지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건물의 면적이 요 정도고, 나머지 이제 여기 마당 공간 요런 데를 쓰면서 이 건물의 배치는 오른쪽으로, 이 나머지 비어있는 부분을 마당으로 쓰면서 마당 활용성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공장이지 않겠냐라고 이 그림만 보면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이 건물 있죠. 이 건물에는 심각한 하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제가 현장에서 만난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 유치권 플랜카드를 붙여놓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빠르게 현장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물건 마도면 금당리에 있는 물건이죠. 이 금당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2차선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공장들이 나름대로 좀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 동네예요. 그리고 공장들이 이렇게 밀집을 해 있으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편의점이라던가 아니면 식당이라던가 한식 뷔페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 이쪽에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물건은 2차선을 타고 가다가 이제 이면도로로 들어가서 본부지에 도착을 하는 건데 생각보다 들어가는 거리도 길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꺾어가지고 여기 이면도로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먼저 보이는 게 요 앞에 요 철탑 보이시죠? 송전탑. 자, 요게 먼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벌써 느낌이 좀 좋지 않죠, 솔직히. 예. 왜냐면 이런 게 있으면은 이런 거를 이유로 해가지고 이 공장을 들어오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왜냐면 이게 고압의 뭐 전자파를 계속 쬐게 되면 사람이 뭐 암에 빨리 걸린다던가 이런 인체에 유해한 어떤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한간에는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게 있는 이 주변 공장에는 들어오질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물건지는 한번 꺾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레벨 약간 언덕차 올라가가지고 쭉 마당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딱 올라와 보면 여기가 이제 공장의 본부지예요. 본부지인데 벌써 딱 보이는 게 이 플랜카드가 보이죠. 이 현장은 발주자가 공사비 지급을 거부해서 유치권을 행사를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유치권자 뭐 이땡땡 이렇게 이제 붙여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 공장에 요 유치권 플랜카드를 걸어 두셨던 분 있죠. 요 분이 지금 공장에 항상 상주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아까 경매 정보지에서 보셨다시피 이 유치권 부존재 확인 판결을 또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유치권이 성립할 어떤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볼 수가 있죠. 판결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마당을 보면 지금 트럭이 한 대 받쳐져 있는데 여기에서 이 건물의 끝에서 요 옹벽이 쳐져 있는 요 정도 거리, 요 정도 이 거리가 생각보다 넓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지면으로부터 한 3에서 한 4m 정도 옹벽을 이렇게 쳐놔가지고 지금 마당이 상당히 답답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편에는 지금 산이 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물건의 지적도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옹벽 위쪽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공장의 본부지로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 가운데 보이시는 게 우리 경매의 목적물입니다. 자, 근데 이 항공 지적이 약간 여기 이 건물의 지붕이랑 좀 선이 안 맞죠. 그리고 여기 뒤에 밑에 공장도 여기도 지금 지붕이 여기 지적 경계선이랑 좀 잘 맞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건물이 경계를 넘어갔다기보다는 이게 아무래도 이 인공위성 자체가 높은 하늘에서 이걸 내려다 찍기 때문에 이 찍는 시점이나 그 각도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지상의 이 물체가 이 지적 경계랑 좀 매칭이 안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냥 감안하고 이 법면의 대략적인 면적을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보는 겁니다. 자, 이 법면의 면적은 한번 대략적으로 그냥 구해보는 거예요. 이게 뭐 칼같이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왜냐면 이게 그냥 대충 뭐 몇 평이나 되는지 보려고. 자, 545제곱. 자, 대충 계산 한번 해볼까요? 545제곱미터니까 더하기 0.3025. 자, 160, 뭐 대충 한 5평. 한 160에서 한 170평 정도 이 면적이 지금 옹벽 위에 구간으로 본부지에는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는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우리 지적에서 봤던 것처럼 지금 요런 면적 있죠, 요런 면적.
여기 산 쪽에 이런 면적들이 지금 원래는 이 마당으로 들어가서 이 마당이 쪽이 안까지 넓게 쓸 수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1톤 트럭이 하나 있는데 요 1톤 트럭을 이제 요 사용자분이 쓰고 계시는데 요거 차 그냥 이대로 왔다가 후진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밑에 공장으로 후진으로 들어갔다가 돌려가지고 이제 앞대가리 앞으로 해가지고 똑바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공장의 마당 그리고 지금 이 카메라 앵글 뒤편의 공간 여기도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 마당 안에서는 이 1톤 화물차를 돌리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날 현장에서 지금 딱 사이즈를 보니까 차를 못 돌립니다. 일반적인 SUV나 승용차들이 아니면 1톤 화물차가 후진으로 차를 돌려가지고 다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후진으로 그 언덕을 다시 내려갔다가 중간에 공장으로 살짝 들어가서 돌려서 나가야 돼요. 자, 그 짓을 맨날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거 만만치 않죠, 마당의 활용성이. 근데 또 사실 지금 이 마당이 또 좁아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야적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이분이. 요런 이 설비들 있죠. 설비들을 지금 다 여기다 깔아놨기 때문에 더 이제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런 데가. 근데 만약에 이 설비들을 다 치워버린다 라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 전진후진 몇 번 하다 보면 나름 이 트럭을 후진했다가 전진했다가 후진했다가 전진했다가 후진했다가 전진하면서 이렇게 이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애를 쓰면은 이제 돌려가지고 나갈 수는 있다라는 의미인데 이 말인 즉슨 편하지가 않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이 건물이 몇 평이었습니까? 이게 건물 면적이 150평짜리 공장이에요. 우리가 이제 실사용자나 투자자나 이 작은 소형 공장, 뭐 건물 면적으로 60평짜리, 70평짜리 이런 100평 미만의 건물을 투자를 할 때는 사실 뭐 2.5톤, 5톤 이런 게 들어올 일이 정말 몇 번 없습니다. 거의 1년에. 대부분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공장을 사용하시는 이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직원분들 출퇴근 차량 왔다 갔다 하고 1톤 화물차 왔다 갔다 하고 요런 게 이제 60평, 70평 뭐 요런 공장 사이즈에서의 흔한 차량 이용인데 자, 이 건물은 지금 이게 건물 면적이 150평이란 말이에요. 150평 공장 건물이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사이즈에서는 2.5톤이나 5톤 차량 이런 것들이 제품의 입고 출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통행을 할 가능성이 작은 사이즈의 공장에 비해서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런 여건인데 건물 사이즈는 150평이고 마당은 쥐꼬리만 하고 이러면은 벌써 여기에서부터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평 공장의 연면적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가 마당이 요 정도밖에 안 나온다? 이런 공장을 봤을 때 과연 이런 게 내 사업을 운영할 때 괜찮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 건지. 자, 그러면 이게 벌써 내가 이 공장을 뭐 임대로 주더라도 임차인의 폭을 많이 갉아먹는 거고 이거를 매매 시장에 내놨을 때도 이런 스펙이 괜찮다라고 하는 실수요자를 찾아야 되는데 찾기가 상대적으로 만만치 않겠죠. 150평 공장 사이즈면은 마당도 그래도 대형 차량들이 왔을 때 상차하고 하차하고 돌려서 또 이제 회차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편안해야 되는데 이 공장은 전혀 건물의 사이즈와 이 마당의 실제적인 사이즈가 밸런스가 맞질 않습니다. 자, 여기 아래가 이제 공장 이면도로 타고 쭉 이제 올라오는 도로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마당으로 들어오는 어떤 그런 구조인 거고 그렇게 오래된 공장의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자, 마당의 마감은 그냥 콘크리트 포장으로 마감을 해 놓으셨고 자, 여기 지금 유치권 아까 플랜카드 있었죠. 요거를 이제 걸어 놓으셨는데 색이 많이 바랬어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걸어 두신 거고 이게 어쨌거나 확정 판결로 지금 유치권 부존재를 받아놨기 때문에 크게 뭐 유치권에 대해서는 지금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형성이 되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당 한켠에 이런 설비들을 엄청 많이 쌓아놓으셨습니다. 자, 요거는 계단 이렇게 조금 해놔가지고 요 옹벽 위로 이제 올라가실 수 있게끔 여기 옹벽 위에 지금 파레트나 이런 폐 자재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좀 적치를 해놓으셨죠. 그러니까 저렇게 계단을 설치해가지고 올라가면은 굳이 뭐 올라갈 수는 있는데 여기를 편하게 쓸 수는 없겠죠. 높이차가 워낙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쪽 안쪽으로 가볼수록 지금 이런 뭐 설비들, 중고 장비들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자, 여기는 약간 좀 그렇게 견고한 구조는 좀 아닌 건 같습니다. 이렇게 판자 돼가지고 막아놓은 거 보니까. 자, 아무튼 뭐 이것저것 많습니다. 예, 이것저것 많고 여기도 보면은 안쪽에 또 이제 저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저희 시골닭 있죠, 시골닭. 여기는 이제 연기가 계속 나오니까 이제 굴뚝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여기 좀 그을렸죠. 이쪽은 이제 약간 그을려 있고. 여기는 뭐 이렇게 불도 좀 쓰고 이렇게 싱크대도 좀 설치가 되어 있고 자, 여기 안쪽에는 이렇게 닭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닭이 상당히 또 좀
토실토실해 보이죠? 그죠?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여기가 완전히 막혀 있지도 않은데 닭들이 나름 이제 저기에서 잘 크고 있었어요. 막 안 돌아다니고 저기 밖으로 나오질 않더라고 얘네들이. 아무튼 닭도 키우고 있었고 나름 이제 공장을 뭐 요긴하게 이제 잘 쓰고 계시긴 하는데 여기 이제 내부에 그 한번 사장님 계시면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이제 좀 한번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는데 여기 이제 사장님 목소리가 들리시죠? 좀 나와가지고 예, 예. 공장 한번 둘러보러 왔는데. 아무래도 내부는 안 되지. 내부는 안 돼요. 네, 근데 내부를 좀 보고 싶다. 그래서 경매로 나오게 돼가지고 내부를 좀 보고 싶다고 얘기를 드리니까 자기가 지금 사업을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부를 조금 보는 거는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뭐 알겠다고 하고 밖에 나와가지고 같이 이제 요 공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중입니다. 자, 근데 이분도 지금 잘 그 공장의 단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번면도 지금 이분 말씀으로는 200평 좀 넘는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까 지적에서 이제 대략적으로 계산해봤을 때는 한 160, 170평 그 정도 됐으니까 뭐 대략적으로 그냥 100평 후반 정도가 실제로는 좀 면적이 빠지는 면적이다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 사장님이 또 얘기하시는 게 돌리기가 애매하다. 1톤 트럭을 이렇게 들어와도 차 돌리기가 불가능하다 지금.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들어왔다가 여기 지금 제 차 주차해놓은 그 공간에서도 회차를 못해요. 그래서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후진으로 좀 내려가가지고 저기 앞에서 돌려가지고 나간다고 해요. 내가 사온다고 2년 동안 살았어, 은행하고. 한 5년 그리고 이제 소리가 조금 말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지금 이 사장님이 쓰신 지가 5년이 넘었다. 이 공장을 쓰신 지가 지금 5년째다. 5년, 6년이 되셨고 이 사장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신 이 공장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이 건물이 지금 한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지금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중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게 되면 이게 옆에서 보면은 공장이 원래 이렇게 건물이 똑바로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은 잘 안 보여요. 근데 여기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지금 건물이 기울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깨져 있는 부분들, 이게 왜냐면 이게 건축물이 기울게 되면은 어디선가는 균열이 무조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균열이 생기고 있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이 살짝 이제 기울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알고 자네가 저기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생각할 때 요 얘기가 대화가 잘 안 들려가지고 건물이 지금 기울었다니까. 자, 말씀하시죠. 건물이 지금 기울었잖아요. 약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기울었다. 예, 기울었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냐면 이게 대충 봐가지고는 이게 진짜 기울었는지 안 기울었는지를 뭐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게 우리가 뭐 저기 피사의 사탑 요런 거 정도 기울어야 이제 저 기울었네 이러지, 이게 미세하게 이제 기운 거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알아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올해 자기가 쓸 것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예, 그래서 여기 아저씨께서도 이게 자기가 이게 입찰자 네가 직접 쓸 거면은 이거 쓰면 안 된다. 왜냐면 이제 건물이 아무래도 이제 기울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요 사용하고 계시는 분께서 솔직하게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살짝 건물이 이 경사도 아래쪽 있죠. 아래쪽 경사 쪽으로 조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일단은 건물이 뭐 약간 기울어져 있는 그런 물건인데 거기다가 마당도 지금 활용성이 안 좋았죠. 그리고 여기 진입로 바로 공장 바로 몇십 미터 앞에 송전탑이 또 크게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점들이 거의 종합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물건들이 저렴하게 잡을 수 있다고 해서 이게 과연 무조건 좋은 건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값이 아무리 뭐 싸게 매입을 했고 나중에 이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내가 매도를 한다고 치더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의 어떤 하자들은 더욱더 부각이 되어 갈 거고, 이 물리적인 환경, 옹벽이 쳐져 있고 마당의 활용도가 좁고 옹벽 면적이 번면 면적이 한 100평 후반에서 200평 가까이가 되고 송전탑이 자리 잡고 있고 고압선이 지나가고, 자, 이런 단점들을 과연 가격만 싸다고 해서 이거를 이해하고 받아줄 매수자들이 나중에 또 얼마나 있을까? 그러면 이거를 매도할 때 아니면 임대를 새로 맞춘다고 했을 때 그 공실기간,
그 다음에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임대료,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리스크예요, 리스크.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단점들이 존재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 초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뭐 제 친한 지인이나 뭐 아시는 분이 이거를 들어가겠다, 값이 싸니까 싸게 받아서 임대 싸게 놓고 나중에 엑시트도 저렴한 값에 매도를 쳐서 엑시트를 하겠다, 요런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솔직한 마음으로는. 아무튼 요 아저씨께서 감사하게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좀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방송에서 제가 다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조금 이 물건은 그냥 패스를 하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자, 근데 제가 무조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요런 물건들을 또 나름대로 투자해서 나름대로 수익을 거두고 잘 엑시트 하시는 그 기술자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같이 이제 일반적인 어떤 투자자의 입장, 그런 일반적인 시각, 이런 분들께서는 그냥 굳이 뭐 하지 말라라고는 아니지만, 저의 친한 지인이면은 그냥 저는 솔직하게 야, 니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냥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조금 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 물건을 하늘에서 바라본 건데, 지금 우리 본부지가 지금 여기 있는 거고, 이렇게 2차선을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진입로의 어떤 길이나 아니면은 이런 폭 있죠, 도로폭. 이런 도로폭들은 승용차 2대가 교차 통행을 하기 때문에 뭐 나쁜 폭이 아닙니다. 좋은 이면도로의 폭을 갖고 있는데, 이제 송전탑이 아까 보셨던 대로 이렇게 위치해 있고, 이 선이 이렇게 이제 지나갑니다. 이렇게 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공장의 이 상공, 여기도 지금 지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더 잘 보이네요. 여기 2차선 도로가 쭉 있고 이렇게 들어와서 진입하는 길이나 폭이나 이런 거는 합격인데, 이런 송전탑이 있고 선이 지나가는 게 단점이다. 자,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우리 건물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데, 우리 본부지의 필지는 지금 대략적으로 아까 요런 형태였죠, 요런 형태. 자, 그러면은 지금 보이시는 요 아래쪽에 이런 면적, 이 번면, 이 언덕배기, 요거를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사실상 이제 여기가 쓸 수 없는 면적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면적은 거의 활용성에서는 없는 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건물은 150평짜리 요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활용 가능한 마당은 여기밖에 안 돼요. 여기밖에 안 되니까 이 공장의 활용성이 많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분은 1톤 트럭이 하나가 돌리기가 힘들어가지고 후진으로 내려가서 이제 밑에 가서 돌려가지고 이렇게 나간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하늘에서 보니까 요 천막 있죠, 지금 요것만 만약에 없애고 야적을 하나도 안 하고 쓴다라고 하면은 여기 안쪽 공간에서 회차는 가능할 거는 같아요, 1톤 트럭은. 근데 2.5톤은 절대 여기서는 회전을 못하고, 5톤은 뭐 그냥 여기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벌써 걸려가지고. 근데 우리 공장은 150평짜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현실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자, 아무튼 요런 여러 가지 이제 단점들이 들어가 있는 물건이었고, 요게 이제 아까 여기 쓰고 계시는 분에 의하면은 지금 건물이 기울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실제로 이 공장들을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임야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개발한 공장들 있죠. 그런 데서 간혹가다 한둘씩 그렇게 이제 땅이 꺼지거나 건물이 기울거나 이런 현장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사가 조금 있는 임야인데 그거를 이제 옹벽 공사를 쭉 해가지고 단을 만들잖아요. 요거는 좀 그림을 좀 그리면은 좀 편하긴 한데 제가 그림은 좀 약한데 뭐 대략 마우스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산이 있습니다. 자, 이게 산입니다. 이게 이제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고 이렇게 뭐 풀도 조금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있는다고 할 때 어쨌거나 이 경사진 산을 다 공장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요게 이제 평평한 요 땅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평지에서 여기까지 이제 높이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한 8m 되는 거예요. 8m가 되니까 여기가 이제 평지죠. 여기가 평지고 여기 위에는 8m니까 이 산을 다 깎는 거예요. 다 깎는데 우리가 8m 요 산을 다 날려버리면은 이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여기까지 이제 다 평지로 만든다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요만한 길이에 옹벽이 쳐져야 된다는 건데 이게 너무 높죠. 그러면 이제 우리 뉴스에서도 한 번씩 나오지만 뭐 폭우가 온다거나 비가 많이 온다거나 이러면은 이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안전상의 이유로 우리가 한 여기에서 여기까지 단을 하나 이렇게 만들고 또 요렇게 옹벽을 쳐가지고 요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는 이렇게 지어주겠습니다. 여기를 다 깎아가지고
평평하게 만든 거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없어지고 사람도 내려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평지로 만든 다음에 자 아까 이제 그 현장을 보게 되면 건물이 이쪽에 앉아 있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창문이 있었죠. 자 그러면 아까 원래 요만치 있던 요런 흙들 있죠. 요런 흙들을 어디로 메꾸냐면 여기에 메꿉니다. 여기다가 메꿔줘가지고 여기를 이제 평평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에 옹벽 설치를 하나 하고 여기에 옹벽 설치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옹벽을 넣어줍니다. 자 그럼 아까 현장이랑 이제 조금 유사하게 잘 그렸죠 나름대로. 자 근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여기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원래 있던 원땅이에요. 원땅. 원래 그 산이 갖고 있던 그 원래 경사대로 해가지고 여기는 원땅이니까 오랜 시간 이 산이 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비가 오든 뭐가 오든 여기는 이 땅의 힘 자체가 단단해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단단한 어떤 그런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아까 여기에서 퍼냈던 흙을 이렇게 갖고 와서 이제 넣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원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이 노란색 부분 원땅만큼의 이 단단한 정도가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옹벽 친 다음에 원땅이 아니라 이제 메꾼 땅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옹벽이나 보강토로 쌓으면서 이거를 메꿔줄 때마다 그 우리 고속도로나 도로공사하다 보면 이렇게 롤러 같은 거 달려가지고 쭉 밟고 다니는 거 있죠. 그게 이제 보통 한 14톤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14톤 아니면 더 무거운 거 이런 걸로 이 옹벽 부분 메꾼 땅 부분을 계속 눌러주면서 공사를 해서 땅을 다져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제 이 원땅과 이 메꾼 땅 사이에 이 버틸 수 있는 힘의 차이가 그나마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이 건물이 위에 이렇게 앉았을 때 이 땅이 이 건물의 무게를 버텨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메꾼 땅을 공사를 할 때 뭐 잘 다져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부실하게 조금 이제 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노란색의 원땅 부분과 이 메꾼 땅의 이 단단함의 차이가 무조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공 건축을 하기 전에 이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 메꾼 땅에 대해서 이 얼마나 단단하게 버텨줄 수 있는지 이런 구조 검토를 별도로 한번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땅의 경도가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건물이 앉혀질 이 기둥의 밑에 파일 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 콘크리트 그 보험 같은 거 있죠. 쭉 단단하게 해가지고 그 파일을 박아준 다음에 건축물을 올려야 이 땅이 이 파일의 힘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건물의 무게를 버텨주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이 꺼지거나 기울을 일이 없어요. 근데 아까 이제 현장에서 만난 그 사용하고 계시는 분의 말씀처럼 이 공장이 한쪽으로 기울었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이 메꾼 땅 있죠. 이 메꾼 땅이 지금 이 건물의 무게를 못 버티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중간에 기둥이 있을 자리에 파일을 박아가지고 요 H빔 요 안에 있겠죠. 이렇게 얘네들을 이제 이 무게를 요렇게 받았을 때 요 파일이 단단하게 받쳐줘가지고 버텨주는 건데 이런 시공을 이제 안 한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메꾼 땅이 조금씩 눌립니다. 건물 무게에 의해서.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 메꾼 땅이 요렇게 평평했다가 이게 나중에는 요렇게 됐다가 또 요렇게 됐다가 점점 아래쪽으로 요게 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위에 있는 건물은 요렇게 앉아 있는 건데 여기가 이제 건물이 이쪽이 점점 조금씩 꺼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쪽 부분은 내려가고 이쪽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들리겠죠. 이쪽 부분이 들리면서 이 건물이 점점 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균열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아까 이제 공장을 사용하고 계셨던 분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현재 임야를 하나 깎아가지고 이제 공장 개발을 하고 있는데 건물을 이쪽에 앉히는 게 아니라 건물을 여기다 앉힙니다. 여기다가 원땅 위에다가. 그래야 이제 건물을 버텨줄 수 있는 힘이 충분한 거죠. 이 원래의 땅, 이 원땅은 그냥 수천 년 전부터 그냥 산이었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이쪽으로 앉힙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원땅 위에 공장이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건물 배치를 하고 여기는 어차피 마당으로 쓰는 공간들은 건물같이 무거운 하중을 받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롤러로 다짐을 잘하고 그 구조 검토에 맞게끔 이 옹벽 공사 잘 해주고 하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고 있는 우리 경매물건처럼 건물이 이제 이쪽에 앉게 되면은 여기 하중을 받으니까 여기다 이제 파일 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또 비용이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요거 안 하고 그냥 짓는 거예요. 요렇게 해버리면은 처음 뭐 1, 2년, 2, 3년은 괜찮죠. 이 메꾼 땅이 받아주니까. 근데 이게 이제 2년, 3년, 4년, 5년 시간이 될수록 그리고 이제 자연적인 작용에 의해서 이게 생각보다 빨리 땅이 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파일을 박았냐 안 박았냐, 이 다짐 공사를 잘 했냐 못 했냐 이런 것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하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런 하자 만나면 이제 골치 아프죠. 왜냐면 뭐 건물 다 지어놨는데 뭐 지하로 뭐 두더지 마냥 파고 들어가가지고 파일을 박아 넣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은 점점 이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고, 그럼 여기 사용하고 계시는 분은 난리가 나고. 그래서 실제로도 여기 화성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현장들이 간혹가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생각을 뭐 해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딱 봤을 때 이 공장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단점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매 물건을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냥 좀 말리고 싶은 거죠.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 화성시 마도면 금당리에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을 같이 한번 현장도 보고 분석도 해보고, 이 물건이 갖고 있는 단점들도 좀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 물건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단점을 상쇄할 만큼 가격을 뭐 저렴하게 취득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나는 이 물건을 꼭 받아가지고 나는 나 나름대로의 이 투자 전략, 엑시트 전략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들어가셔도 뭐 전혀 문제될 게 없겠죠. 왜냐면 그분의 이제 또 플랜이 있으신 거니까. 근데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이런 경매 물건은 저는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경매로 나온 공장 이런 물건들을 보는 게, 좋은 물건도 있고 나쁜 물건도 있고 정말 그냥 소소한 물건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를 임장을 하면서 내 경험치가 쌓이고 내가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내가 물건을 보는 안목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만 임장 가고 안 좋은 거는 임장 안 가고 이래버리면은 이게 나중에 진짜 안 좋은 게 숨어 있는데 그거를 발견 못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후회를 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물건은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단점들이 섞여 있어서,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신권 가격이 저렴하고 싸게 받아서 싸게 임대놓고 싸게 보유하다가 싸게 팔면 잘 엑시트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신중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모르는 분이 뭐 이런 거 받아가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이제 제 방송을 시청을 해주시고 구독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래도 같은 경매 물건이면, 이왕이면 좋은 물건, 이왕이면 임대 매매가 잘 되는 물건, 황금성이 좋은 공장, 누가 보더라도 보유하고 갖고 가기에 괜찮은 공장, 이런 공장들을 낙찰을 받고 보유를 하시고 매도할 때 또 수익도 보시고, 이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부터 중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 똑같은 얘기를 몇 번이나 했지만, 그만큼 정확하게 공장에 대한 가치 판단, 이거를 좀 잘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계속 같은 소리를 조금 한 거니까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